첫째 태어날 때 막 되게 깜짝깜짝 놀거든요. 천재인가? 아니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그랬는데 다 하더라고요. 첫째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집안 어른들이 막 개입을 해요. 그래서 뭐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. 막 이런 게 엄청 압박이 들어오는데 작가님 이름을 꼭 넣고 싶었어요. 그래서 하시시박에서 시아를 그 반대를 해서 시아를 지었고 이걸 태명이라고 한 다음에 본 이름 할 때도 이 이름 외에는 물러설 수가 없다. 사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양쪽 부모님들이 포기하세요. 아 얘네들은 우리 말을 안 듣는구나.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저는 우리의 결혼 생활에 양쪽 집안의 부모님이 개입하지 않게 하는 거?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결혼은 정말 두 사람의 일이거든요. 근데 여기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사실 복잡해져요. 그리고 그게 가족이면 저는 더 복잡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. 특별한 이름을 짓고 싶다라고 하다가 뭐 막 되게 여러 이름이 나왔었어요. 그러다가 그냥 막 어떤 발음을 하다 본비, 봉본비.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. 근데 이게 프랑스 말로 굿라이프라는 뜻이에요. 본비가. 프랑스 말로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되게 좋은 뜻이다 해서 본비는 영어 이름 할 때는 그 본비로 하기로 했죠. 본비가 말도 안 되는 그 인지력으로 처음 듣는 노래를 막 술술 할 때가 있어요. 춤을 추면서. 그럴 때는 이 친구 가지고 있는 끼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의 어떤 그런 게 있는 건가?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많은 부모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고 천재인가?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서 가끔 그렇게 하거든요. 네. 첫째 태어날 때 막 되게 깜짝깜짝 놀거든요. 아니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그랬는데 다 하더라고요. 여자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드레스를 이제 너무 좋아해서 공주 옷 이런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. 네,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아예 안 좋아해요. 관심도 없고 양말 신는 것도 싫어하고 반팔 반바지를 좋아하는데 그런 본비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원피스예요. 네, 이 원피스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. 거의 잠옷에 가까운. 아마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때였던 것 같아요. 이제 그러니까 본비가 태어나고 나서 시아가 5살 즈음에 제가 시아를 엄하게 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. 제 욕심 때문이죠. 그거는.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. 내가 이 아이한테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아빠가 가지고 있는 표현력이라고 하는 거 혹은 아빠가 어떤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진짜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시아를 키울 때 단호하거나 엄한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. 그 모습이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이거에 시아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둘째 아이의 존재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. 근데 이게 복합적으로 합쳐지면서 시아의 스트레스가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에서 이게 밖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. 그 때를 부리는 거죠.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.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막 떠올려 봤어요. 잘못된 모습이 많았더라고요. 뭐 예를 들면은 뭐 규칙이 굉장히 많았어요. 밥 먹을 때는 절대 뭘 하면 안 되고. 근데 사실 그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밥 먹을 때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.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. 근데 그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아지거든요.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. 그리고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바로 아니야, 너 일로 와. 너 뭐가 잘못했는지 바로 이렇게 뭔가 어떤 훈육으로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. 아, 왜 그랬는데? 한번 얘기해 볼래?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두리가 없었던 거예요. 또 더 문제는 뭐냐면 이랬다가 어떨 때는 유두리가 있고 그러니까 일관적이지 않은? 막 이랬다가 후회하고 어떨 때는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애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. 그게 육아할 때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우선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겠다. 그리고 기다려야겠다. 그래서 기다렸어요. 그리고 얘가 만약에 참지 못해서 화를 내거나 울거나 하면은 다 들어줬어요. 3개월? 맞네. 없어졌어요. 자기 동생에 대한 어떤 질투심, 이 존재에 대한 어떤 예민함도 없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진짜 깨달았어요. 아, 부모가 아이한테 해야 되는 거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구나. 내가 급해서 그걸 못 기다릴 때가 많잖아요. 나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위험할 때만 그냥 이건 위험한 거 할 때만 한 번씩 손을 내밀어서 진짜 보호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사실은 얘가 다 알아서 하더라고요. 예전에는 되게 상상하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. 그냥 오늘 하루 잘 보내자가 저는 목표예요. 그게 되게 소용이 없더라고요. 어쨌든 얘는 얘 마음대로 클 건데 내가 상상해봤자 되게 소용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
얘랑 보내야 될 시간이 있다면 즐겁게 보내고 화내지 않고 끝까지 웃으면서 지내는 거 하루하루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고 아빠의 입장에서 딱 눈 떠서 만약에 오늘 하루 동안 일이 없다 그러면 오늘 하루 일어나서 아이가 잠들기 전까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보내야겠다. 그것만 생각해요. 곧 보셔도.